안녕하세요. 이 선생님의 비즈니스 한국어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항과 관련된 단어와 문장 그리고 대화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는 없지만요. 회사에서는 한국에서 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공항에 가서 직접 마중을 나가기도 하고 또 예약을 해야 할 때도 있고 하죠.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 문장, 그리고 대화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항과 관련된 단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륙하다, 착륙하다. 자, 이륙이라는 거는요,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 땅에서 떠오르는 것을 이륙하다라고 해요. 반대로 착륙하다는 비행기가 도착하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착륙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륙 시간, 착륙 시간 뭐 이러한 말들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륙하다, 착륙하다. 다음은 면세점인데요. 면세점 많이 들어보셨죠? 면세점은 여행하는 사람들의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보통 공항에 설치한 세금을 내지 않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그러한 상점입니다. 그래서 상품에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보통 면세점에 있는 물건들은 시중에서 우리가 사는 경우보다 물건값이 싸죠. 그래서 해외여행을 할 때는 이 면세점을 들러서 쇼핑을 하는 것도 큰 기쁨 중에 하나죠. 면세점. 다음은 환승하다, 지연되다 라고 하는데요. 환승은 비행기를 바꿔 타는 것, 즉 갈아타는 것을 환승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하노이나 호치민은 한국에서 곧바로 오는 비행기가 있지만 예를 들어 작은 도시 뭐 달랏을 간다거나 할 경우에는 보통 호치민에 가서 호치민에서 다시 달랏으로 가는 비행기를 환승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연되다라는 건 늦어지다, 즉 비행기가 제 시간에 오지 않고 혹은 제 시간에 뜨지 않고 늦어지는 것을 지연되다라고 합니다. 환승하다, 지연되다. 다음은 입국 신고서인데요. 입국할 때 그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의 자세한 신상 정보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서류를 입국 신고서라고 합니다. 해외에 나가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비행기 안에서 보통 입국 신고서를 나눠주죠. 다음은 출국 심사, 입국 심사. 출국은 해외로 나갈 때 하는 거고 입국은 들어올 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밖으로 나갈 수 있나 혹은 들어올 수 있나 하는 조건을 갖춰졌는지 자세하게 조사해서 출국이나 입국을 결정하는 그러한 일을 입국심사, 출국심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국심사는 해외로 나갈 때, 입국심사는 나라로 들어올 때 하는 겁니다. 자, 공항과 관련된 단어들 공부해봤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배운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륙하기 전에 기내에서 입국 신고서를 쓰고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제출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해외 여행을 하거나 혹은 해외로 출장을 갈 때 꼭 하는 거죠.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에 보통 비행기 안에서 입국 신고서를 나눠주죠. 그럼 그때 써서 입국 심사할 때 내면 됩니다. 착륙하기 전에 기내에서 입국 신고서를 쓰고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려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출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세점은 물건이 조금 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면세점에서 쇼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려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출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한국에서 달라스로 바로 가는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호찌민에서 다른 비행기로 환승해야 합니다. 보통 한국에서 올 때 하노이, 호찌민, 다낭 같은 곳은 직항 비행기가 있지만 달랏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호찌민에서 환승 갈아타야 합니다. 한국에서 달랏으로 바로 가는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호찌민에서 다른 비행기로 환승해야 합니다.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지연돼서 공항에서 9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태풍이나 혹은 다른 일 때문에 비행기가 늦어지는 경우, 비행기 시간이 계속 뒤로 밀리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지연되다라고 하죠.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지연돼서 공항에서 9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공항과 관련된 단어와 문장을 공부해 봤는데요. 평소에 많이 쓰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손님이 오거나 혹은 한국으로 출장을 가거나 하게 되면 꼭 필요한 단어입니다. 단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단어가 사용되는 문장도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다음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대화를 이용해서 단어와 문장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대화문의 내용은 한국에서 출장 오는 손님들에 관련된 대화문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익히도록 하세요. 제일 먼저 김영미 씨가 이야기하죠. 투한대리, 다음 주 업체 미팅 일정이 어떻게 되죠? 회사에서는 이렇게 거래처, 거래업체와 미팅을 자주 하죠. 투한대리, 다음 주 업체 미팅 일정이 어떻게 되죠? 투한 씨가 대답하죠. 한국 손님들이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하노이 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통 한국에서 손님이 온다면 공항에 도착하는 시간, 그리고 공항에 도착해서 어디로 가는지, 또 그날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미팅은 또 언제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 손님들이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하노이 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미 씨가 다시 질문을 하죠. 회의실은 어디로 예약했습니까?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회의실을 예약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투한 씨가 대답합니다. 제품 소개를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한 3층 회의실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홍보팀도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자, 회의실에 누구누구 참석하는지, 또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터도 필요하고 하겠죠. 그래서 회의실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품 소개를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한 3층 회의실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홍보팀도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미 씨가 대답합니다. 좋습니다. 월요일 저녁 식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보통 한국에서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특히 오후 5시 정도에 도착하시면 호텔로 안내하고 아니면 곧바로 저녁 식사하는 곳으로 안내해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업체와 미팅을 갖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월요일 저녁 식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투한 씨가 대답합니다. 호텔 근처에 있는 한국 식당을 예약해 놓았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손님들 중에는 물론 베트남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베트남 음식을 약간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 식당을 가는 경우가 많죠. 호텔 근처에 있는
한국 식당을 예약해 놓았습니다. 김영미 씨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네, 그럼 손님들이 공항에 도착하시자마자 식당으로 모시도록 하세요. 그렇죠. 도착하는 시간이 5시면 또 입국 심사를 하고 나와서 시내까지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보통 저녁 식사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예약한 식당으로 바로 모시세요 하는 말입니다. 네, 그럼 손님들이 공항에 도착하시자마자 식당으로 모시도록 하세요. 소아 씨가 대답하죠. 알겠습니다. 저와 이유미 씨가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이렇게 손님이 오시면 하노이 공항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하노이의 공항에서 시내로 오고 이런 것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보통 이곳에서 손님들을 위해서 공항으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저와 이유미 씨가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공항에서 맞이하고 호텔에 모셔다 드리고 또 저녁 식사, 다음날 회의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공항에 관한 단어와 문장, 그리고 공항에 손님을 마중 나가는 것, 그리고 손님이 왔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대화문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세요. 지금까지 이 선생님의 비즈니스 한국어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강의 때 만나요.